제100회 전국체전을 맞아 열린 외국인 주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각 종목별 결승전이 펼쳐져 외국인 주민의 열정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전국체전을 기념해 열린 전국문화예술축제에서 전통연 만들기부터 VR 연날리기 체험까지 연에 관한 다양한 체험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과 진로 장벽 인식 수준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시작된 연구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다문화TV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아시아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선보입니다. 역사를 통해 다문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을 기념해 진행된 외국인 주민체육대회가 지난 9일 막을 내렸습니다. 각 종목별 결승전과 시상식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축제 현장에 조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긴장이 역력한 눈빛으로 신중하게 몸을 움직입니다. 경기를 승리로 이끌 득점이 주어지자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쉬움이 공존하는 이곳은 외국인 주민 체육대회 결승전 현장입니다. 지난 3일을 시작으로 축구와 농구, 탁구 등 총 7개 종목에서 400여 명의 선수들이 예선전을 치러 200여 명의 본선 진출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우승을 목표로 달려온 외국인 주민 선수들은 본인의 실력을 여과 없이 발휘하며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Event, taking care of the foreigner,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have opportunity to socialize ourselves through sports, through culture. 아깝지만 2등 했어요. 힘들었지만 열심히 마지막까지 경기했어요. 여러 가지 나라들에서 오신 분들이랑 테니스를 치고 너무 좋은 기억들을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체육대회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날 각 종목의 우승자에게는 메달을 수여해 우승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참가자들에게 메달의 색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It was not easy, and I definitely expected the other people to beat me, but we all did well, and I think it was good sportsmanship and teamwork in the end. So again, very happy to be here and to have won gold with my teammates. 또한 외국인 주민 장기자랑을 비롯해 세계 전통놀이 체험, 스마트 캐리커처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진정한 축제의 장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전국체전을 함께 누림으로써 글로벌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어릴 적 연날리기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텐데요. 전국체전을 기념해 열린 전국문화예술축제에서 연날리기에 대한 다양한 체험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통 연 만들기부터 VR 연날리기 체험까지 함께 펼쳐졌는데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손으로 가상의 얼레를 돌리며 연의 방향을 바꾸고 얼레를 제때 감지 못해 바다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을 기념해 열린 전국문화예술축제에서 다문화TV와 한국연연맹, 크렌진이 다양한 연날리기 체험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VR 연 전시 체험 컨텐츠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TV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을 받아서 함께 공동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과 함께 연을 날리면서 또 연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주는 그런 지원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을 만들어 직접 날려보거나 가상현실 공간에서 연을 띄워보는 두 가지 체험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직접 연을 만들어 보겠다는 참가자, 연 만들기 장인과 함께 전통 연을 만들고 연을 하늘 높이 띄우는 노하우도 배웠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좌측하고 우측 균형이 맞아야 돌지 않고. 어려워요.
아 근데 재밌어요. 근데 되게 바람 좋을 때 이제 날리면은 뭐 바람도 선선할 때 하면은 되게 그냥 멍하니 날리니까 되게 또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 진행된 VR 연날리기 체험. 실제 연을 날리는 느낌과 얼마나 비슷할지 참가자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참가자들은 얼레를 돌리면 실제 연주를 당기는 듯한 진동이 느껴진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또한 가상의 전시관을 통해 천여 점의 세계 각국의 연과 도자기 등의 문화재도 감상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래서 몰입감이 되게 있었고 손으로 이렇게 감아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상으로 해보니까 참 재밌고 참신했어요. 이날 연만들기 최석봉 장인도 VR 연날리기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최석봉 장인은 가상얼레를 감는데도 능숙함을 보여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VR 콘텐츠를 통해서 더욱 많은 이들이 전통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컨트롤러의 어떤 내가 익숙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모자랐네요. 많이 알려지면은 뭐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연날리기 하는 거는 장소가 상당히 필요하지만 그래도 협소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가상얼레를 힘껏 돌리고 연주를 잡고 달리며 남녀노소 함께 즐겼습니다. 가상현실 VR 기술을 통해 전통놀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과 진로 장벽 인식 수준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이번 연구에서는 가정 환경에 따라 진로에 대한 계획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다문화 청소년 종단 연구는 고정된 조사 대상을 장시간 관찰하는 패널 조사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 다문화 청소년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이 가정 환경에 따라 달랐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1,2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55%는 고교 졸업 후 국내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응답했고 25%는 취업을 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아직 졸업 이후 무엇을 할지 결정 못했다는 응답은 12%였습니다. 이때 부모의 학력과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국내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부모 학력과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취업을 희망하거나 고교 졸업 직후 계획의 미결정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기대나 의도 이런 것들이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 포진된 여러 가지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 진로 설계를 얼마큼 어렵게 여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진로 장벽 인식 수준도 월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달랐습니다. 지수가 3에 가깝고 높을수록 진로 장벽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 월 평균 가구 소득 수준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진로 장벽 인식 수준은 2에 그쳤던 반면 400만 원 미만 가구들의 진로 장벽 인식 수준은 약 2.2%로 더 높았습니다. 한편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 중 47.5%는 미래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아직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나의 적성과 흥미를 몰라서란 이유가 35.5%로 가장 많았으며 좋아하는 것은 있지만 잘할 자신이 없어서란 이유가 20.8%, 그 직업에 대해 아는 것이 적어서란 이유가 18.1%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문화TV에서 한국 최초로 아시아의 독립운동사를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진행합니다. 미얀마와 베트남,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국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김정현 PD입니다. 서울의 경교장.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문화TV에서 아시아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활동을 주제로 구성해 국내 다문화 사회 속 동질감을 만들기 위한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입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3부작으로 제작되어지며 1부에서는 만해 한용운과 미얀마의 독립운동가인 우 옥다마의 인물의 활동을 비교하여 한국은 일제강점기에서의 독립운동을, 미얀마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독립운동을 보여주는 진행으로 펼쳐집니다. 미얀마의 우 옥다마는 영국인들이 불교 사원의 신발을 신고 들어온 사건을 계기로 반식민지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의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라든가 미얀마가 지금 어느 날에 설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든 미얀마든 우리 후손들이 그 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그런 거를 감사의 마음으로 늘 항상 생각을 하고 좀 감사히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민주주의의 이런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 한국의 대표 여성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처럼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은 베트남의 여성 애국 열사인 보티사우를 조명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보티사우는 14살의 프랑스군에게 수류탄을 던져 한 명을 숨지게 하고 1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2년 후에 체포되어 사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린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평소에 많이 알고 심지어 베트남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어렸을 때부터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배웠지만 그래도 그냥 알고 있지만 그 깊게 알지도 못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진들이 직접 뭐 그분들의 고향, 뭐 생가, 묘지에 가서도 촬영하셨고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도 다 촬영 뭐 그 영상에 담아 주셨으니까 많이 배우게 되고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독립운동 당시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활약한 한국인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태준 열사는 1911년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에서 졸업 후 독립운동 거점지인 몽골에서 의사로서 활약하며 독립자금을 후원하는 역할을 진행했으며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한 김병환은 고려인으로 농장에서의 높은 수확량을 만들어내어 학교와 도서관을 비롯해 은행, 발전소 등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구소련으로부터 노동영웅 훈장을 2번 받은 인물입니다. 다문화TV에서는 이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각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비교하여 내국인들에게 다문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11월 17일 순국 선열의 날 특집으로 15일, 16일, 17일 저녁 10시에 3부작으로 방송됩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다양한 가족이 따뜻하게 기댈 수 있는 포용국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 캠페인에 참석해 다문화 가족과 한부모 가족, 생활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다문화, 한부모, 입양가족 등과 바다의 꿈 하모니를 부르고 가족사진관에서는 다문화 가족과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국가 출신 다문화 가족도 초청해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는 출국일 기준 3일에서 15일 전에 가까운 출입국 외국인 간서에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항공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신고 후 출국 정지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 자진신고 출국 제도는 폐지됩니다. 또한 체류지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는 14일부터 자진신고를 접수합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문화재청 국립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최근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 간 관람객이 증가하고 이들의 편의를 높이고 문화유산 교류를 확장하기 위해 경복궁 해설에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를 신설, 운영합니다. 경복궁 인도네시아어 해설은 오는 21일 토요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매 3회씩 운영되며
베트남어 해설은 11월 초부터 운영합니다. 인도네시아어 해설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설 시작 전 경복궁 안내실 앞 무료 해설 안내로 오면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해설 운영을 계기로 그동안 경복궁 관람에서 해설이 제공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람에 아쉬움을 느꼈을 동남아시아 관람객에게 더 만족스러운 관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다문화 중도 입국 청소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지난 4일 충북 제천 한국폴리텍 다송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 나의 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예선전을 통해 54명의 지원자 중 10명의 참가자가 본선에 진출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날 베트남 출신의 김혜영 양과 중국 출신 이규린 군을 비롯한 5명의 학생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한국폴리텍 이석행 이사장은 자신의 꿈을 꾸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성남 월드 휴먼 브리지가 주최한 제8회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축제가 지난 8일 성남시 탄천 산책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성남시와 인근 지역 다문화 가족 1000여 명과 지역 주민 6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축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 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걷기축제는 한 명이 걷기 코스를 완주할 때마다 한 기업에서 5,000원을 후원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돼 시민들은 걷기축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다문화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걷기 코스를 완주해 후원자가 된 사람은 총 2,884명으로 1,400만 42만 원의 후원금이 적립됐습니다. 후원금은 다문화를 위한 의료비, 장학금,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음식 페스티벌, 가족사진 촬영 등의 부스를 운영해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 김병삼 대표는 걷기 축제가 다문화 가족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사랑의 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훈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별 다문화 인구 증가가 스마트한 이민 다문화 교육으로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정책 담당 2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와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업 증진 방안 준비가 지역의회와 주민자치센터별 영역에 접목한 이민 다문화 활동 방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모델로 자립 형태를 만들어가는 협업을 통한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한결같이 준비해온 노력들을 수면에 올려 모델들이 방향을 잡아감이 중요합니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 전공 주임 교수는 개척과 개발로 발굴한 각 지역별 자문교육과 현장에 접목한 학문적 문화예술 치유교육 포럼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이민 다문화 활동이 어디까지 학교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각 지역 영역의 이민 다문화 교육과 활동이 접목될 부분의 도출과 실행을 시작했습니다. 8월 29일 서울시 구로 지역 아동센터의 이민 다문화 아동 청소년 공교육 보조 모델과 구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을 위한 체험 부스와 재능 발표 상설 장소 활용과 수행 기간인 구로 구정연구반의 연구 자문이 제안되었습니다. 8월 31일 전라남도 광주 다모기와 다문화 이주민 정책 연계 전략을 시작으로 9월 6일 서울시 서초구 단일에서 다민족으로 가는 상생의 행복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민 다문화 이주민 공존 시대의 큰 모습을 향한 도약의 지역별 포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관련 전문 영역의 활동이 확대되고 자료화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민, 다문화 이주민이 한국인이 되어가고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자연스러운 어울림의 학교와 현장을 만들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오는 10월 21일까지 다문화 가정 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다문화 가정의 이민생활 에피소드와 한국생활 적응기로 우수작으로 선정된 20가족에게 고향 방문 지원금을 전달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합니다.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진흥원 ICT 융합본부 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일요일에 떠나는 우리가족 요리여행 수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문화 가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 음식을 만들어보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다문화 가정 자녀 중앙아시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11월 30일에 은평구청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만 5세와 6세,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참여 가능하며 11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발표 원고 등을 아시아문화연구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방문과 이메일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문화연구소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 발령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설악산에서 첫 얼음이 얼고 대관령에서는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가을 단풍은 10월 중순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이 많아 단풍 빛깔은 더 고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니까요. 외출 시 외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